안녕하세요. 고명환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차에서 영상 찍는 걸 깜빡해가지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어, 영상 찍어봐요. 네. 어, 아까 좀 전에 그 지인분께서 고명환 아카데미에서 만나신 분인데 뭐를 살짝 상담을 해오셨는데 이게 요새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지인이신 거죠. 지인의 지인. 그래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경매 사건 번호도 받고 위치를 봤는데 이제 그 인천의 미추홀구는 구도심이고 옛날에는 이제 번화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번화하진 않고 아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구도심이니까 옛날에 번화했으니까 땅의 지목이 아마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빌라 업자들이 빌라를 신축해서 수익을 내기 좋은 동네죠.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용적률도 좀 높을 거고 뭐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 지역 이런 거는 검색 한번 해보시고 일반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좋고 더 좋은 거는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이제 빌라를 지어서 이제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하시고 그거를 매수한 한 명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매수를 해서 1인당 뭐 8채에서 10채씩 매수를 하고, 각각 다 선대출을 다 이미 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선대출 플러스 후순위 임차인을 넣은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앞에 선대출이 있으니까 또 그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후순위로 임차인이 들어갈 때는 그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면 월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천에 뭐 60이나 70이나 80.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게,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제도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제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현금이 달달이 나가는 거에 대한 그게 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를 함으로써 나는 그 공간에 대한 대여를 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세를 살면 그 돈을 몇 년 후에 다시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임대인의 부를 빌려준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임대인들이 과거에 이제 경제 성장기 때 그 전세 제도를 잘 이용했으면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많죠. 네, 그 최근에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그래요. 주거용은 약간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건 번호를 좀 봤는데, 일단 그 이제 대책은 내가 낙찰을 받거나 그냥 아니면 쿨하게 그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냥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하나도 못 찾는 거죠. 근데 전세 보증금 중에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1억이면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은 내 돈이고 6천만 원은 또 전세 자금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천만 원을 잃는 거고, 전세 자금 대출 6천만 원은 이제 분납해서 갚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보면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정부의 제도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앞에 선대출이 큰 금액이 있는데 후순위를 전세를 놓게 해주는 이 전세 대출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구조적인 문제로.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런 구조에서 앞에 선대출이 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나는 내 보증금을 못 찾는다. 그러하니 나는 월세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다들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이제 등기부등본도 볼 줄 모르고 부동산을 또 막 전적으로 믿잖아요. 부동산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들은 이쪽 가서는 요 말하고 이쪽 가서는 요 말하고 완전히 그 달고 다르신 분들인데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너무 잘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평에서도 한 100억 정도의 사기가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랑 같이 한번 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에 대해서 한번 내일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인의 지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상황이고 이제 낙찰을 본인이 저렴한 가격에 받거나 또는 내가 무지해서 당한 거니까 이제 뭐 일정 금액 4천만 원 정도를 날린다고 치고 이제 무주택을 유지해서 더 다음번에 스텝을 위해서 이번 거는 이제 대가를 치른 걸로 하고 이제 움츠렸다가 기회를 다시 노려서 다음에 더 좋은 기회, 무주택이 지금 기회가 제일 많잖아요. 1주택하고. 그래서 이때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아서 월세를 놓는 방안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까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입지가 아니거든요. 입지가 인천 내에서도 많이 빠지고 미추홀구 내에서도 많이 별로 좋지 않은 동네라서 굳이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그래도 인간은 이렇게 손실 회피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넣은 보증금이 다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좀 심리를 다스리는 이제 책을 읽고 이걸 계기로 해서 경매나 공매나 부동산 관련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고명환 작가님도 저 사인 해주실 때 말씀하신 건데 고통 속에 해답이 있다고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냅두지 말고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